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상황실에서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이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 한번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농화성인데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때문에 같이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먼저 한농화성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네, 한농화성은 솔직히 뭐 다들 좀 생소한 회사입니다. 근데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네,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그 계명 활성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명 활성제 한다라면 뭐 샴푸라든지 뭐 그 린스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이 이제 일반 소비자용 생활 필수품용이 아니라 그 산업용, 특수 산업용 계명 활성제 유화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사용이 되는 산업용 유화제를 생산을 좀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이 이쪽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난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인 매출, 안정적인 수익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요. 한국전기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대량 합성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근데 이게 한농화성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그 한농화성이 이게 그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그 전해질 물질을 좀 개발 중이었고 이것이 좀 한농화성과 같이 좀 연계성이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죠. 그 배터리 안에는 약간 액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전해질 물질 이런 걸로 해서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이제 화재 위험성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된다라면 이런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의 없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금보다 더 빠른. 그래서 뭐 한 10분 충전해서 뭐 300km, 500km 갔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의 어떤 그 필요한 전고체 에너지고 이쪽 관련해 가지고 좀 낮은 가격으로 전고체 배터리 합성 기술력을 좀 이번에 확인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이 이슈가 오늘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에요. 지난 1월 달에도 한번 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나오는 이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이유가 그런 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농화성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꼽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고체 전지는 불연성 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좀 덜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형태 다변화 등의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도 이때다 하고 약간 테마로 묶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어제도 급등을 했고 현재 이 시장 안에서도 20%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봐야 될까요? 뭐 어쨌든 어제 오늘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준 거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미 이제 이슈가 반영된 거라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상승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회사가 어쨌든 한번 테마가 붙은 것이 바로 고꾸라질 가능성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주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3만 원이라서 딱 3만 원 뭐 간다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28,000원이든 9,000원이든 3만 원이든 어느 정도 올라온 3만 원 자리에 언저리에 온다라면 일단 비중을 줄이셔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그 정도 잡아드리고요. 오늘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내일하고 내일 모레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 2만 1,000원 정도가 앞으로 어떻게 좀 지켜진지 여부를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로는 3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때문에 오늘 투자자들의 주목을 어제에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SK 바이오팜인데 블록데이 소식이고요. 1조 1천억 원의 규모였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볼게요.
네, 어저께 이제 뉴스가 나온 것이죠. 네. SK가 한 10% 정도요. 지분을 좀 매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한 10% 정도 할인을 해서 지금 그 형성이 된 거, 그 매각을 그 가격이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좀 충격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는 것은 좀 시장의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시장 자체가 뭐 오늘 상당히 그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했을 때는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또 하락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1%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SK바이오팜이 초반에는 좀 버티는 듯 하다가 같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SK바이오팜이 정말 화려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좀 피로감도 더해지면서 네. 블록대 그리고 뭐 물량도 계속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좀 안정세를 보이려고 한라에 1조 1천억 원의 블록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SK바이오팜을 현재 구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인지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회사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블록딜이라는 게 네. 나쁜 이슈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네. 특히 이렇게 대규모 블록딜은 어찌됐든 누군가가 1조 원어치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흥행을 한 네. 거잖아요. 네. 1조 원어치 샀다는 얘기는 어쨌든 회사가 좋아 보이니까 앞으로 내가 1조를 투자했는데 다만 100원이라도 더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SK바이오팜을 블록들을 매수를 한 거지. 네. 단순하게 손해 볼 것 같은데 1조 원이란 그 큰 금액이 유입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록딜 자체는 네. 나쁜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움직임이 나올 듯 하다가 1, 2월 달 조정기에 같이 좀 기간 조정 맞은 상황에서의 블록드 이슈 주가가 할인을 받으면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약간 매물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블록드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니겠습니까? 그냥 10% 정도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얻어맞은 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매물 부담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오기에는 쉽진 않다. 그래서 한 14만 원 정도 목표가를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그러니까 블록딜이라고 무조건 나쁜 이슈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대량의 무리가 출회되면서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됐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장을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단기 목표 주가 14만 원 제시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SK는 이 1조 1천억 원의 자금이 생긴 거잖아요. 네. 이를 통해서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반대로 SK의 경우에는 호재로 보면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요? 뭐 SK는 저는 뭐 SK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지주사들은 올해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약간 조정기에 놓여 있지만 어찌됐든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말에 주가는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지주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SK는 경기 회복에 최적화된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죠. 네. 뭐 하이닉스가 됐든,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이 됐든, 뭐 또 SK텔레콤이 됐든 어쨌든 소비 관련된 내수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경기 회복 관련해서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SK 뭐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계열사들 뭐 이런 바이오 사업 같은 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번에 1조 원 현금 유입한 것이 네. 뭐 SK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 비용 때문에 뭐 현금을 확보한 것이냐는데 SK는 아니라고 했고, 이것을 어떤 미래 투자거리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본다라면 저는 뭐 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한 33만 원대까지 목표가는 여전히 열려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SK는 뭐 이번 소식뿐만 아니라 지주사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올해 가능해 보일 것이다. 매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또 같은 SK 네. 계열사, SK케미칼이에요. IPO 기대감 때문에 오늘 모처럼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IPO 대여라고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앞서 저희가 IPO 대여인 SK케미칼을 다뤄봤고 이제 다가오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알아볼게요. 네. 3월 코스피 예상 입성 예상인데 스케줄이 어떻게 될까요? 뭐 저는 3월 스케줄 표를 본다면 3월 4일부터 5일까지 네. 일단은 그 수요 예측을 하고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모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일단 시장에서는 한 4, 5만 원 정도 형성되지 않겠냐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SK케미칼 입장에서는 좀 대량의 큰 현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케미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동안 많이 지겨우셨을 것 같아요. 네. 오를라 치면 빠지고 또 이게 상승하는 기간도 좀 길었지만 하락하는 기간도 길어서 그 안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지루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몸값을 그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보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등 러브콜이 계속 쏟아진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 한 4, 5만 원 네. 정도 선에서 계산을 한다라면 SK케미칼이 SK사이언스 그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한 1조 5천억 정도 현금 유입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1조 원 정도는 좀 투자를 쪽으로 하고. 좀 하고 네. 나머지는 현금을 좀 확보하고 좀 보유하고 있겠다라는 계획을 좀 잡고 있는데 네. 이제 뭐 흥행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노바백스든 그 지금 계속해서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제 생산 네. 이런 능력 이런 것을 캐파를 좀 갖고 있어서 조금 더 매출 증가라든지 성장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 네네. 뭐 추가적으로 그때 흐름이 중요하겠지만 뭐 기업 재평가를 좀 더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선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추후에 이제 많은 백신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눈높이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럼 SK케미칼도 같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SK케미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볼 때 이전에 저희가 그러지 않았나요? SK케미칼 상장을 앞두고 SK지주사가 막 오르다가 네. 상장하고 확 네. 찬물을 끼얹듯이 주가가 밀렸어요. SK케미칼도 그와 같은 반복 형상 나타내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그때는 SK 바이오팜 상장을 이제 앞두면서 SK가 주목받아서 막 올라왔던 것이고 네. SK케미칼 이미 작년에 그것이 반영이 됐었죠. 그러니까 SK가 SK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올라왔을 때 다음 수수는 누구야 했을 때 SK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지난 그 7, 8월 달에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상장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 그래서 상장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어떤 긍정적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네. 그리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조금 더 녹아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작년 8월달 이후에 그닥 뭐 이런 표현인지 맞지 모르겠지만 재미는 없었죠. 네.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고점 때나 45만 원대, 또 저점 때나 35만 원대에서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매도 또 저점 매수 대응을 하셨다라면 나쁜 수익은 아니었겠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던 거에 비하면 SK케미칼의 주가는 큰 재미는 없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여전히 박스권 상단 45만 원까지 목표가를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네. 워낙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한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33만 원, 32만 원 정도의 지지선이 어떻게 좀 확보가 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5만 원까지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SK케미칼 향후 추이 눈여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HMM이고요. 어제도 저희가 뭐 조선, 철강 이런 종목들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HMM은 만선에 또 만선 때문에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주들이 역대급 호황, 그러니까 역대라는 말에 붙이긴 좀 그렇지만 그렇죠. 호황기는 맞나요? 호황기 맞죠? 맞죠. 네. 뭐 네. 배가 없어서 지금 뭐 보내지 못하고 네.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화물 물동량이 그러니까 더 늘어났다기보다는 좀 이제 배가 운행할 수 있는 편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황을 좀 막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동량 증가세는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더라면 올해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각 국가별로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해도 바닥을 친 지표들이 좀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올해 물동량은 작년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춘절 이후에 중국의 춘절 이후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좀 조금씩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것을 이미 선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운주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지수 조정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조선, 해운 그리고 건설주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회복이 되면은 피해가 회복이 되면은 주도주 행렬에 낄 수 있을까요? 일종의 트로이카, 과거의 트로이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본다라면은 나스닥의 하락은 상당히 큽니다. 네. 근데 다우존스라든지 S&P는 덜 하락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나스닥은 완전하게 기술주로 포진되어 있다라면 다우존스는 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 몇 개 없지만 대부분 굴뚝주예요. 전통 산업주고 S&P는 그런 것들이 좀 믹스가 되어 있는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올해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찌되었든 전통 산업주들이 더 강세를 띨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기 부양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전통 산업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뭐 과거의 트로이카주, 건설, 철강, 뭐 화학, 뭐 은행주들까지 해가지고 저는 올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이런 그 화물, 그러니까 해양 운송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철강석을 비행기로 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또 이런 해운주들도 같이 호황을 더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트로이카주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그럼 HMM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볼게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지금. 여기서 좀 더 눈높이를 높여본다면 어디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뭐 예전에도 뭐 해운주들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H&M 같은 게 약간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저는 뭐 특히 이제 글로벌 해운 사의 협회에 좀 가입을 하면서 그 실적이라든지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뭐 H&M 2만 원대까지 목표가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비싼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고점을 돌파시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다만 이제 시장 여건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조금 더 안전한 수익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MM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셨네요. 목표 주가 2만 원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까지 1시 30분 상황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